네, 반갑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약간 약보 앞서 보이고 있죠. 일단은 뭐 상승 출발도 하긴 했었는데 분위기는 다시 약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가 일단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은데 나쁘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는 일단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뭐 수급 동향에서 본다라면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를 금융투자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까지도 같이 매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그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분위기가 그래도 잘 버텨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전망치가 뭐 들쭉날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 즉 어닝 시즌 진입에 따른 변동성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차트 상황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아래쪽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2284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297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자, 뭐 23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면 2300포인트 회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하면 양봉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봉상에서 보신다라면은 지금 저점 라인 때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단기적 상황에서는 아래쪽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수급의 영향이 조금 더 들어와야 줘야 돼요. 즉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축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고요. 대형주들이 조금 더 오르는 그런 오름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대형주 쪽에서도 실적 전망치가 우울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가 될 것은 뭐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잘하면 오를 수 있겠다. 오후 시점에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RSI 지표는 다시 과매도 국면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은요,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더 커요. 코스닥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부담스러운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정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금 과매도 국면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바닥 저점 라인대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빼려고 한다라면 뭐 더 뺄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빼봤자 이제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반대 매매가 이제는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주가를 더 빼는 것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종목 간의 변수는 나타나겠죠. 뭐 팔아치우는 형태의 모습이거나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되면서 이제 종목 간 자금 이동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지금 금융투자 쪽이 1673억 연기금이 조금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적 매수가 일단은 1500억 정도 순매수 잡혀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매도가 지금 1200억 밖에 안 돼요. 이렇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적 매수가 조금 더 앞서고는 상황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개인들 매도까지도 같이 이끌어내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와 연결된 부분 쪽만 특별하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아닌 것들은 막 쳐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황을 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일단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7% 상승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DI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50만원도 깨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고, 장중에 저점 한 번 더 만드는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이나 KB금융도 지금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11만 5천원 라인 때 예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여전히 하락세 지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오늘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잘 지켜지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크래프톤도 오늘 반등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대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겠죠. 카카오페이 역시 마찬가지. 네, 지금 6만원대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대세를 다시 전환시키는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 좋지 못하죠. 네, 게임주 움직임들도 그렇게 뭐 훌륭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도 물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위메이드가 어디로 갔나요? 네, 위메이드 뒤로 갔나요? 네, 어이구,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15일까지 밀려버렸네요. 5만원이 이것도 깨질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네요. 그래서 위메이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여기 시가총액 이 상위권에서 안 보이는 모습도 오랜만인데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 리노공업도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계속 빠지는 모습이죠. 리노공업도 사실은 좋은 기업이긴 한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때문에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지라인대가 지금 12만원 정도 라인대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시장이 반등 나오기 않는다라면, 반등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NF가 다시 마이너스권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뭐 어쨌든 추세가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모습이고요. 오늘 돋보이는 것은 HLB 쪽이죠. HLB가 지금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이라면 기술적 반등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45,000원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법 큰 상승 한번 노려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접근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나쁘지 않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HLB가 오늘 조금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게임주들 다 약세입니다. 지금 계속 신저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천보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신저가도 나오는 모습이고요. 20만원대 이탈하는 모습 나오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다지 지속 좋지 않고요. CJ ENM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달라는 분이 계셨죠. CJ ENM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컨텐츠 관련한 종목군들에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뭐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뭐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5월달에 한번 급하게 떨어졌던 부분들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인데, 뭐 지금 위드 코로나든 컨텐츠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신저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10만원까지 이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줘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반등을 줘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물론 여기 과매도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네, 이게 빌미가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든 아니면은 뭐 중국 쪽의 어떤 상황들이 개선이 돼서 뭐 컨텐츠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된다든지 등등 얘기가 나와야지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부담감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정도는 다들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는데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인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만원대 형성되는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단기적 반등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SY,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뭐 조립식 모듈, 주택 뭐 이런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팡 튀어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아먹기 위한 물량이 아닌가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변수가 있다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 잡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점 상한가 막 나가고 있는데, 상한가 갈 때는 그냥 놔두세요. 대신에 변동성 나오면 무조건 매도한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화전기 오늘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특이사항은 없죠. 네,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페이퍼코리아도 호재성 재료가 한번 있었죠. 그 이후에 쭉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가는 모습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단기적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죠. 그 다음에 하락 종목들 살펴보시더라도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 위메이드 이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담 글로벌 아직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 뭐 이런 모양새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5% 이상 하락한 종목들 보시면은 14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도 뭐 봐줄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5% 이상 상승한 종목은 그냥 58개, 네, 5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네, 그냥 종목들이 일정 구간 안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눈치를 보고 있다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들은 어떤 매매를 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한국전력, 셀트리온 오늘 나쁘지 않죠. 최근에 모양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랜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SM, 현대차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오늘 특이한 종목이 이제 GS건설이죠.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9%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실적 전망치가 안 좋은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증가세입니다. 매출이나 이런 거 증가세인데, 컨센서스, 즉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실적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부합하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상하는 수치가 예상치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실직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게까지 뭐 나쁠 것이다라고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29% 정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이제 2조 6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예상치, 매출액은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1,600억 정도 나와서 29% 정도 증가할 것이다. 증가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했는데, 컨센서스, 예상치보다도 27.5%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가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뭔가 수익성을 좀 깎아먹었을 것이다. 해외 쪽 비용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떨어진 모습인데, 좀 과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 떨어졌다. 약간 과한 부분이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다른 건설주들은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외 쪽 건설하는 게 GS건설뿐만 아닐 텐데, 이쪽만 노리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약간 애매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하고요. HMM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위메이드 이런 쪽으로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쪽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OCI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LIG, 넥스원, 네이버 등등등. GS건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규모는 크지 않고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후성도 팔아먹고 있네요. 오늘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랜만에 매수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LG와 강원랜드,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국 매수 들어가는 게 공매도 환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내렸잖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워낙 많이 내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시장은 일단 돌아서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뭐 기술적 반등,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두고서 이제 막 전망치가 갈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오후에 수급 동향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은 오후에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자리를 저점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오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낙폭이 조금 많이 내려간 종목들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인내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변동성이 더 확대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괴롭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견뎌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참고하시고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